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9월 중순쯤부터 해서요, 약 2달간, 30%가 넘는 그런 상승을 보여주면서요, 최근에 이 시장이 별로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었습니다만, 이번 주는 조금 이 상승이 멈추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죠. 그리고 어제 마이너스 4%대의 하락을 보여주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 갭 하락 출발하면서요. 결국에는 21선도 이탈을 하고요. 지금 여기 61선과 121선이 맞물려 있는 구간까지도 위협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2달간 열심히 올랐으니까요. 이제 일시 조정 구간에 돌입을 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뉴진스의 전속 계약 해지 그 발표가 나왔죠. 28일 어제 이 뉴진스의 전속 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29일 0시부로 어도어 그리고 모 회사인 하이브와의 계약을 해지를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측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위약금은 낼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지금 그로 인해서 이 하이브 주가에 타격이 좀 있는 상황이죠. 자, 게다가 지금 뉴스가 하나 더 떴어요. 자, 보시면 제목이 방시혁 4천억 따로 챙겼다. 드러난 하이브 상장의 비밀. 이 지금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상장으로 인해서 약 4천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되었다. 라는 내용이에요. 당시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모펀드에다가, 나 IPO를 할 거다. 이 하이브의 IPO가 있을 거다라고 미리 밝히고, 그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30%가량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모펀드들은 대부분이 보호 예수가 걸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직후에 이 매물을 쏟아내서 이익을 챙긴 거고, IPO 과정에서 이런 계약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외부에 노출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뭐 법률적인 해석이 조금 갈리는 것 같기는 한데, 명확하게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일단 뭐 이 소식 역시나 좋은 소식은 아니죠. 충분히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일단 이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뭐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재만 있는 건 아니죠. 뭐 막말로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가 뉴진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현재 하이브는요, 단순한 엔터 기업을 넘어서서 이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We Believe in Music이라고 하는 미션 아래 음악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겠다라는 컨셉으로 이 음악뿐만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이브는 이 위버스라고 하는 팬과 아티스트들의 소통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브 IM이라고 하는 게임 개발 회사도 이 테크 기반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기반이 되는 거, 이 본질적인 부분은 결국은 음악, 아티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매출 부분을 살펴보면은요, 지금 이 음반, 공연, 광고, 출연료, 콘텐츠, 팬클럽, 뭐, MD 및 라이선싱, 이런 모든 부분이요, 이 소속 아티스트 활동을 기반해서 파생되어 나간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진, 혁신, 이런 의미의 플랫폼 혁신을 구비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엔터가 본질이고 본업이다 라고 보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을 좀 보면은요, 2023년에 하이브 매출은요, 2조 178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95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국내 매출만 따로 집계를 해놓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 매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국내 아티스트들의 역량이 강하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국내 아티스트들의 성공을 기반으로 현재 일본과 미국 그리고 라틴 지역으로 이 아티스트 육성을 뻗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얘기한 이런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한 기반이 되는 이 아티스트들의 성공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커진 아티스트들의 성공으로 인해서 플랫폼 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위버스 같은 거요. 이 위버스도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위버스 재팬, 위버스 USA 등등 여러 나라에 있죠. 그래서 이 위버스의 성공도 더 커질 거고, 그리고 또 뭐 게임 사업이나 IP 사업 역시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지금 이 하이브의 아티스트들이 잘 되고 있고 계속해서 잘 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게요. 단순하게 뭐 하이브라고 하는 이 종목을 띄워주기 위한 이빨림이나 허언 같은 게 전혀 아니라요. 이번에 군전역 이후에 복귀한 방탄의 진이요. 이 진이 솔로 앨범을 냈죠. 이 진의 신곡 러닝 와일드가 미국 빌보드 핫 100 53위에 차트인을 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속 보이그룹인 투바투의 경우에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2년 연속 노미네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플레이리스트 소속인 세븐틴의 경우에도 이번에 2024 BBMAS에 노미네이트 되면서 올해 두 번째 미국 트로피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지금 이 BTS의 군백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소속 아티스트들이 충분히 그 이상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단순하게 하이브는 BTS와 뉴진스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증명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작년 6월부터요. 이 BTS 멤버들의 입대로 인한 이 군백기 소식에 요때부터 이렇게 주가가 쭉 우하향을 하는 흐름이었지만 여기 11월 달에요. 요때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요 당시에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예전에요. 연말 음악 시상식 있잖아요. 뭐 가요대전 이런 거. 그런 거에 이제 BTS가 다른 스케줄로 이 MBC 음악 시상식에 참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MBC가 보복성으로 이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의 MBC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서로 화해를 했다고 하나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엔하이픈부터 아마 음악 중심에 출연을 했을 거예요. 그걸 해소한 시기가 아마 이쯤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쯤부터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좀 했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 주가가 다시금 이렇게 내려오기는 했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또 다시 이렇게 올랐죠. 요게 아마도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뭐 이렇게 관세 관련한 그런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이 엔터주는 이 수출주 중에서도 이제 관세 안전지대, 관세 안전구역 뭐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이 좀 긍정적인 시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2달 정도, 그쵸? 9월 23일부터 올랐으니까 2달 정도 이렇게 올랐으니까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3, 4주 정도? 네, 그 정도는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좀 빼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3, 4주 정도가 한 달 정도는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뭐 뉴진스가 이제 계약을 뭐 해지를 하고 하는 부분은요. 좀 일시적이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6%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이 중간에도 말아 올려주면서요. 지금 마이너스 2%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진스가 하이브를 나간 거는 그렇게까지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좀 보면은요, 바닥을 좀 찍은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 20선에서 맞고 지금 저항을 조금 맞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여기서 이 고점을 찍을 때 한번 매도를 하고요. 다시 또 올라올 때, 아니면 또 여기 이렇게 쌍봉을 찍으러 올라올 때, 그때 다시 또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쌍봉을 어디서 찍고 어디까지 내린 다음에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은, 넉넉하게 19만원 선까지 열어주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관련해서 디테일한 타점, 대응 전략 등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정보방을 통해서 제가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거든요. 뭐 단순하게 이 종목에 대한 타점과 대응 전략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뉴스, 이슈, 재료, 일정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913-1671 여기 전화번호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앞에 두 글자 하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텔레그램 정보방은요 100%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뭐 별도로 수수료 주세요, 입장료 주세요 이런 금전적인 요구 일절하지 않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11월 홈프로픽 대박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유리기판이 이번 연도부터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아직 양산을 시작한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본격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이 미리 유리기판에 대한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즉 투자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유리기판이 갑자기 올해부터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첫 번째로 이 AI 반도체가 크게 대두가 되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유리기판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오버스펙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AI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기기가 된 거죠. AI 데이터 처리량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현재 추세로는 이 고집적 패키지 기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GPU는 TSMC의 코어스 패키지 기술로 제작이 됩니다. 이 TSMC의 코어스 방식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인터포저라고 하는 실리콘 기판을 올리고 그 위에 GPU와 HBM을 올립니다. 여기서 이 인터포저는요, 각 칩을 하나의 다이처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GPU와 HBM 등 이종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별도의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GPU와 HBM을 인터포저에 함께 실장하면 이 칩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많은 양의 배선이 가능하며 실장 면적이 축소되어 칩 간 연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칩넷 기술을 결합하면 생산 수율과 시스템 원가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실리콘 인터포저는 패키징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AI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패키징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인터포저를 생략하게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징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리기판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들이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이슈를 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이슈를 받았던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이 기업을 준비를 한 거예요. 해당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단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제조 장비를 양산 라인에 최초로 공급을 한 기업입니다. TGV 등 유리 가공 장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포함해서요, 유리기판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이 있어요. 각각 유리기판을 생산하고 장비를 담당하고 소재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이 중에서도 장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이 3대장 중에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에 TGV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이 유리기판의 가장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TGV 공정은요, 유리기판을 뚫는 전극 통로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유리기판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TGV 공정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레이저 방식, HF 애칭 방식, PNL 가공 방식. 이 회사는 레이저 방식과 HF 애칭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리 표면에 미세한 크랙을 줄이고 식각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크랙이 없이 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두 가지 방식의 공정을 혼용 사용하면서 커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글라스코어 기판 제조 공정에서 이미 4가지 장비나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종목의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전에는 관련주였기 때문에 주가가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역사적 고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후 이 반도체 업황 둔화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최근 쌍바닥을 찍고 강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보다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급 또한 지난 한 달을 보면은요, 개인은 팔고 외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의미 있게 사 모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유리기판의 개발 속도를 갑자기 높이기 시작한 것은 AI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부터 꾸미기판이라면서 이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이게 워낙에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허들이 높았습니다. 자, 하지만 HBM에 들어가는 실리콘 인터포저의 쇼티지 지속, 그리고 실리콘 인터포저보다 싸고 매력이 많은 글라스 기판은 이 자본을 들여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에 유리기판 3대장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중에 진짜 대장주는 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해당 기업은 아직까지 개발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는 중이죠. 그나마 제가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픽한 이 기업은 장비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보다 선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총이 작은 소형주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매력도 있고요. 소형주 중에서는 이 기업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BM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는 국내 기업에서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유리기판 관련주는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기존에 유리 가공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점에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저홍프로가 픽을 한 거고요. 해당 종목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7913-1671 여기로 대박이라고 2글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와 함께 타점, 대응 전략을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